자, 청소 마케팅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답은 뭐 간단합니다. 역시나 블로그 마케팅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뭐 요즘에는 어플 같은 플랫폼도 잘 나와 있고 이제 뭐 파워링크라든지 네이버 플레이스 등등의 어떤 다른 수단들이 많이 생기고는 있지만 여전히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사용하시는 것이 대부분이 사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네이버이고 그 중에서도 블로그를 많이 들어가서 읽어보고 또 거기서 구매 전환, 고객 문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현실, 대부분의 어떤 수요는 변하진 않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청소 업체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든 세무사든 변호사든 어떤 기타 서비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블로그 마케팅은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직접 운영하든지 아니면 대행을 통해서 맡기든지 뭐 이러한 방식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일단 청소 마케팅을 블로그에다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례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사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청소를 했다라는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례를 정리를 하시면 돼요. 비포, 애프터의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내가 컨셉을 잡고서 청소를 했는지, 어떤 요청사항이 들어와서 요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했는지를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은 많은 이제 업체 사장님들이 대행을 맡기실 텐데 대행을 맡기다 보면은 요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담기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그 마케터에게 전달해서 내용을 포함시켜 달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행하는 마케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본적인 뭐 디테일하게 작성한다라고는 하지만 어떤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업체 사장님께서 직접 하신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디테일한 과정들, 사연들을 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직접 그러한 청소를 진행을 했을 테니까 뭐 그 어떤 그 고객들과 나눈 카톡이나 이런 부분들도 더 담을 수 있고, 또 고객과의 상담, 어떤 부분을 상담을 했는지, 뭐 종이로 어떤 신청서를 작성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인증을 해가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직접 하는 거와 대행을 맡기는 거의 차이는 그러한 디테일, 어떤 굉장히 세부적인 부분들이 달라지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고객들이 느끼는 신뢰도, 전문성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약에 내가 직접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장점을 살려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뭐 이제 막 창업 단계에서 사례가 별로 없다라고 하시면 최대한 그 사례를 풀어서 설명을 하거나, 뭐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청소 사례는 없지만 어디 지역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라는 어떤 프로세스를 정리한다든지, 어쨌든 포스팅을 통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글은 뭐 일종의 정보성 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신의 업체를 소개하는 서비스 글이 될 수도 있는데, 소개글이 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포스팅을 통해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한번 생각해 보면은 간단합니다. 고객들이 이 청소 블로그를 통해서 얻고 싶은 정보는 무엇일까? 결국에는 고객들이 어떤 청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그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블로그에 들어가서 어떤 정보를 소비하고 그 다음 연락처까지 확인을 해서 문의를 하는 그러한 과정일 텐데, 그 포스팅 내에서 확인하려는 정보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뭐 다른 서비스, 다른 업종 같은 경우는 요러한 어떤 보고 싶은 정보들이 존재한다 라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청소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소개받으려고, 업체를 소개받으려고 하는 것이 크고, 사실은 뭐 디테일한 어떤 설명이나 과정들을 보려고 한다라기보다는 어떤 비용적인 부분, 그리고 어느 정도 사례가 충분한지,
믿을 만한 업체인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비용적인 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좀 니즈가 크고, 어떤 업체가 있는지 소개받으려고 하는 니즈가 커요. 그래서 노출만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청소 블로그 같은 경우는 마케팅 효과가 충분히 납니다. 물론 내용도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겠지만 그거보다는 일단 노출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입만 많이 되면 마케팅 효과는 충분히 발생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유입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포스팅을 많이 해야 되고요. 포스팅을 통해서 다양한 유입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유입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는 포스팅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귀결이 되고, 그 각 포스팅마다의 어떤 키워드를 잘 삽입을 해서 결국엔 누적 포스팅을 많이 늘리느냐, 이것이 이 청소 마케팅의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례가 굉장히 풍부하게 작성이 되어야 되고, 또 디테일하게 풀수록 그만큼 신뢰도는 올라가지만, 이 청소 마케팅 특성상 업체를 고르는 기준이 그렇게 깐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 깐깐하게 고를 것 같지만 일단 노출만 된다라고 하면 마케팅 효과가 발생하고요. 어느 정도 뭐 깔끔하게만 그러한 프로세스가 잘 설명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업체 고르는 기준은 깐깐하지 않고 노출만 많이 되면은 마케팅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업체가 노출된 업체라는 거죠. 결국에는 상위 노출된 업체라는 것인데, 비용만 맞으면은 진행이 가능해요. 아무래도 뭐 비용적인 부분은 경쟁 업체 뭐 이런 문제들도 있어서 공개하기가 어렵겠지만, 뭐 상담 과정에서 비용만 어느 정도 맞으면 그냥 어느 날짜에 해주세요라고 바로 일정을 잡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 마케팅은 굉장히 노출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청소 마케팅의 현실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팅이 중요합니다. 많이 포스팅하는 게 중요해요. 뭐 가능하다면 하루에 한두 개씩 공격적으로 포스팅하는 게 좋은데, 최근 활동 지수,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꾸준하게 그런 포스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차곡차곡 누적 포스팅이 쌓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상위에 노출된 것들의 어떤 블로그들을 들어가 보면 대부분의 블로그들이 누적 포스팅 개수가 200~300개 정도 돼요. 굉장히 개수가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되어야지만 이제 노출이 잘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은 노출이 잘 안 되고 마케팅 효과가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는 누적 포스팅 개수가 쌓여야지만 마케팅 효과가 발생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가 아무래도 힘들다라는 건데, 최소한 150개 정도는 이제 쌓여야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인 마케팅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보는데, 그 정도 개수가 쌓이려면 이제 하루에 한 개씩만 써도 반년이 걸리는 기간이고요. 뭐 일주일에 2~3개씩 하면은 1년은 꼬박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만 어느 정도 그러한 마케팅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행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업체가 맡기게 될 텐데, 아무래도 청소 업종은 좀 마진율이 떨어집니다. 뭐 이런 이모님이나 청소하시는 분들 뭐 차포 떼고 나면은 아주 마진이 적게 나는 구조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마케팅 비용까지도 지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장기적으로 진행하기가 또는 단기간에 공격적으로 진행하기가 굉장히 비용적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당 비용을 낮추려고 하고, 건당 비용이 낮추다 보니까 포스팅 퀄리티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악순환이 좀 반복이 되는 건데, 대체로 뭐 요즘에는 건당 15,000원, 만원 뭐 요 정도에서 굉장히 사실은 낮은 가격이에요. 그러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서비스를 하는 마케터들은 굉장히 낮은 퀄리티로 포스팅을 하게 되고,
그것조차도 사실은 청소업종에서 청소업체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뭐 10개, 20개 정도만 작성하고 중단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대행을 하다 보면. 그런데 저도 그래서 청소업종은 대행을 맞진 않습니다. 이게 수지가 안 맞아요.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대행 건당 비용도 낮을 뿐더러 지속 가능성도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그 업체를 맡을 어떤 욕심이 안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결국에는 효과를 보려면 누적 포스팅 개수가 쌓여야 되고 꾸준하게 발행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포스팅은 꾸준하게 작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한 비용이 정말 부담이 된다 라고 하면 직접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더라도 꾸준하게 발행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꾸준하게 운영을 하지 못한다? 그거는 마케팅 효과가 발생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플랫폼이나 다른 어떤 뭐 아웃소싱을 통해서 이렇게 작업 수주를 하실 텐데, 어쨌든 블로그 마케팅이 어떤 직접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는 것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어떤 수단인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운영을 하지 못하면 마케팅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악재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오래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대행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지 못하면 결국 직접 운영하는 방향으로 꾸준하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뭐 어느 업종이나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결국에는 끝까지 오래 운영하는 업체가 대부분의 어떤 시장 수요를 먹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70-80%의 수요는 꾸준하게 오래 운영한 업체가 대부분의 계약을 따내고 있어요. 왜냐? 그만큼 노출이 잘 되고 사람들의 눈에 띄니까. 단순합니다. 그렇게까지 가려면 그만큼의 누적 포스팅 개수가 쌓여야 되는데, 거기까지 인내심을 갖고서 진행하는 업체들은 제가 봤던 사례 중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소수의 살아남은 끝까지 운영하는 몇 개 업체가 대부분의 수요를 먹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비용은 절감을 하고 디테일은 보충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직접 운영하시는 방향으로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블로그 마케팅 강사 감성인간 채널에서는 그렇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 그리고 지금 운영하시는 업체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직접 운영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많은 정보를 드리고 또 실무적으로 실전적으로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